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스노보드 조성우고요. 현재는 고프로 애슬릿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울릉도 스노보드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스키 리조트에서 타는 거랑 좀 별개로 다르게 거기는 산악 등산을 해서 스노보드를 타는 곳이에요.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고 왔고, 자연설에서 스노보딩을 하는 것들을 하고 온 거라 좀 리조트에서는 그림들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은 울릉도로 스노보드 트립을 선택했던 제일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그 눈의 적설량이 가장 많은 곳이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대관령에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 지역보다 적설량이 더 많고요. 특히나 올해같이 되게 눈 가뭄이었던 이런 계절, 겨울 계절 속에서는 특별하게 또 이제 울릉도는 언제 가도 눈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얻고서 이제 갖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육지에서만 스노우보딩을 해봤지 섬에 들어가서 스노우보딩을 해보지는 못 해봤거든요. 제가 스노보드 이제 한 25년째 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 짧은 기억 속에도 지금 되게 많이 남는 게, 울릉도는 인공설이 없이 100% 다 자연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연설 느낌을 육지에서는 거의 받을 수가 없었었고요. 그 정도로 좀 특별했었고, 뭐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파우더 천국인 일본 북해도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울릉도 가서 꼭 해오고자 했던 것들이 하나가, 스노보드를 탈 수 있는 길이를 내가 가지고 간 카메라로 다 담아오자. 장비적으로 많이 챙겼던 게 카메라류, 고프로, 액션캠, 그리고 뭐 드론, 그런 카메라들을 제일 많이 챙겼었고, 그 외의 장비들은 생존과 관련돼 있는 다 산악 장비라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챙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카메라였었어요, 저는. 제가 스노보드 타러 다닐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장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매번 이제 카메라를 고프로를 사용을 해서 스노보딩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최적화된 가방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원래 일반 백팩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 고프로 데이 트리퍼 가방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를 최적화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 상단에서 바로 카메라를 꺼낼 수가 있어요. 어떤 작은 액세서리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걸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데, 일반 가방들은 안쪽에서 꺼내야 되니까 막 뒤죽박죽 돼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서 되게 간단하고 또 편하게 빠르게 꺼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되게 깊은 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떤 다른 자주 사용을 하진 않지만 깊이 보관할 수 없는 그런 마운트들은 이 앞쪽류에다가 다 패킹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고글 렌즈 같은 것들, 고글 렌즈가 언제 또 상할지 모르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 고프로 이렇게 전용 파우치 같은 것들 있죠. 근데 전용 파우치도 장점이 일반 파우치처럼 막 담기지가 않고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다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이런 파우치에다가 담아서 대용량의 가방에 넣어서 그렇게 패킹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거의 이런 구성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고글, 렌즈, 뭐 장갑, 그리고 카메라류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상단에다 항상 놓고요. 배터리도 상단에 놓고요. 그리고 좀 덜 사용하는 것들을 깊숙이 넣는데, 깊숙이 넣는 것들도 보관을 할 때 가능하면 파우치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파우치를 사용 안 하면 다 아시죠? 흩어져서 그렇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방 이쪽에 끈 쪽에 보시면 고프로를 이 바이트 마운터라고 입에다 꼽는 마운트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할 때 중간에 또 내려놓거나 그럴 수 없을 때는 이쪽에 또 마운트를 걸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제우스 미니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또 야간에 활동할 때는 제우스 미니를 여기다 걸어놓고 가면 또 길을 밝혀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프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고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액션 스포츠나 익스트림한 스포츠들을 하시기 때문에 백팩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백팩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가방이라고 저는, 데이트리퍼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저희 폴 같은 걸 걸어둘 수 있는 그런 사이드 포켓이 있고, 이쪽에도 사이드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뒤쪽에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가 들어갈 수 있는 또 이런 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제가 하고 있는 스노보딩 촬영에 굉장히 용이하게 딱 맞게 설계되어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겨 사용하는 가방입니다. 울릉도 트립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들은
맥스였던 것 같아요. 맥스를 제가 스틱에다 걸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이 맥스를 많이 사용한 이유는 스노보드를 탈 때, 그러니까 뻥 뚫려 있는 곳들, 그러니까 자연을 더 많이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들은 맥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360 카메라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촬영을 한 다음에 제가 또 리프레임 작업을 하면서 후반 작업을 하면서 풍경을 고를 수 있고 백그라운드에 이제 그림들을 이미지를 고를 수 있어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퀄의 화면이라든가 프레임수를 높은 것들을 원할 때는 고프로 9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꺼낼 수 있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 마운트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것들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가방의 부피를 좀 줄이기 위해서 늘 가지고 다니는 폴이 있어요. 근데 이 폴은 스키폴 같은 형태인데 스노보더들은 평소에는 잘 안 쓰고요. 그런 백컨트리 등산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짐을 좀 줄이기 위해서 큰 스틱은 잘 안 들고 다니고요. 기존에 있는 제가 등산 스틱에다가 폴 마운트에다가 언제든 바이트 마운트로 사용을 하다가 꼽을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폴 마운트가 장점이 되게 튼튼하고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이게 방향 전환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자유자재로 스틱 안에다가 꽂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마운트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바이트 마운트가 되게 좋죠. 이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맥스를 또 사용하고 싶으면 가방 안쪽에다가, 가방 끈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고요. 그러니까 보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마운트 중에 맥스 핸드그립 마운트인데요.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접어서 보관하기 일단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펼쳤을 때 트라이팟처럼 사용을 간이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비를 풀고 신을 때, 그리고 혹은 장비의 설명 같은 거를 좀 레코딩 하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니는 그런 산악 환경 그리고 트리런 코스에서는 이 스틱이 길면 길수록 되게 불리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뭐랄까 자연스럽게 연출이 잘 안 되고요. 길이가 보통 한 1m 안팎의 스틱을 사용하는 게 저한테는 제 자세라든가 그리고 그 트리런의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데 거의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 스틱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고프로에서 나오는 이 마운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맥스 핸드그립 마운트만큼이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자주 사용하는 것, 저는 이 마운트를 정말 제일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헤드 마운트인데요. 헤드 마운트를 고프로 9을 사용할 때도 있고 맥스도 꽂아서 사용할 때도 있는데 맥스를 좀 더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맥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은 이게 히어로 모드와 그리고 맥스 모드를 두 가지 모드를 다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헤드그립에 맥스를 꽂아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가 헤드그립이 여유분이 있어서 그걸 9에도 꽂아서 사용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맥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히어로 카메라를 달았을 때보다 각도 유지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스노우보딩 영상을 찍을 때, 개인 영상도 찍으실 때 헤드 마운트,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뷰 시점을 많이 찍으시는데 고프로 그냥 히어로 모드는 거의 고글이 있다고 쳤을 때 세팅을 일자로 거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야지 거의 모든 면들이 다 나와요. 근데 맥스는 이렇게 하든 앞으로 눕히든 더 이걸 밑으로 눕히든 거의 상관이 없어요. 물론 히어로 모드 시에는 세워야겠죠. 히어로 9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맥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히어로 모드가 이제 고퀄 작업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맥스는 화각에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어떤 사용 환경에서도 제가 다시 재작업을 해서 화각을 늘리거나 화각을 좁힐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달았을 때 한 면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제 뒤에도 사실 촬영이 돼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도 뒤에서 또 촬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키 타시는 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스노보 타는 분들 영상들을 좀 많이 연구를 했는데, 스키 같은 경우는 히어로가 더 맞는 게 정면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화각이 스노보더 분들보다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노보더 분들은 옆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맥스는 리프레임을 잡으면서 포인트 오브 뷰를 옆으로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히어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맥스를 많이 포인트 오브 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트립에서 세팅한 것들은, 일단 맥스 같은 경우는 최대 화질 5.6K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껐다 켰다 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냥 디폴트 값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맥스 360도 모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히어로 모드를 사용하는 환경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히어로 모드 안에 수평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어떤 환경에서는 좌우가 좀 수평 모드를 오프를 해야지만 좀 더 익사이팅하게 연출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그 기능은 거의 끄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슬로프를 내려가다가 점프를 할 때도 있고 회전을 할 때가 있어서, 수평 모드를 켜고 하게 되면 그 회전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잡힌 상태에서 제 몸만 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연출과는 맞지 않아서 저는 보통 끄는 편이고요. 고프로 9의 경우는 보통 이건 POV로 사용했다기보다 셀카 버전, 그러니까 셀피 버전 앵글을 찍을 때랑, 그리고 광활한 한 화면의 단면을 찍을 때만 사용을 해서, 화면을, 그러니까 광활한 자연을 담을 때는 제가 와이드 앵글에 60프레임으로 작업을 거의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저를 담는 프레임은 거의 120프레임 혹은 240프레임 초슬로우용으로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노출값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디폴트로 사용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후반 작업이죠. 또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좀 더 고퀄의 영상을 당연히 뽑을 때는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간단하고 빨리 SNS에 올리거나 혹은 빠르게 제가 미리 보기, 그러니까 프리뷰 샷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핸드폰으로 빨리빨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고프로 앱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퀵 앱이 다시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리뉴얼돼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가 됐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액션 스포츠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되어 있는 툴 같아요. 스피드 램핑 같은 기능 있잖아요. 늘렸다가 빨리 했다. 그렇게 핸드폰에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 새로운 앱인 퀵에 추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사용을 꼭 한번 해보세요.